안녕하십니까. 울산 입시전략연구소 문준호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수능 점수에 대한 부분하고 탐구에 관련된 것도 조금 곁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점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수능은 일단 제2외국어는 선택응시니까 제외하고요.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영어 90점, 한국사 40점, 10점 이내 감점은 전부 다 1등급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국어와 수학, 탐구 두 개를 다 만점을 맞았다면 영어와 한국사는 10점 감점을 당하더라도 만점자와 동일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점자 명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뭐 대부분 아시긴 아실 건데, 자, 요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국어, 수학, 영어 100점 만점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탐구 두 개도 다 만점입니다. 정말 만점이죠. 그런데 이 만점이 전국 수석이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 표준 점수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아실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올 한 해 확통 유불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찾아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밑에가 저 점수가 높아요. 보시면 동아시아에서 45점 사회문화 44점이면 얘는 3점짜리 2개 혹은 2점짜리 3개 정도 틀린 거고요. 영어도 10점이나 감점을 당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는 얘가 더 높죠. 자, 여기에서 한두 개 틀렸다라는 것만 또 지금 2등급인가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표준 점수가 높은 이유는 얘들이 평균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국지리는 평균이 높게 나와요. 그럼 얘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선택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문제가 쉬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은 표준 점수가 낮은 과목일수록 문제가 정말 어려웠거나 아니면 공부를 진짜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후자인 경우가 좀 많아요. 쉽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과학탐구는 지구과학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만점자라면 지구과학의 만점자가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보통 의학이나 상위권에 가는 친구들은 화학이나 생명, 물리 이런 것들을 섞어서 지구과학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만점자 지구과학의 점수가 더 높은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평균이 낮아서 그래요. 평균이 낮은데 내 점수가 만점, 상위권 저기 끝에 있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편차가 커지니까 그만큼 내 표준 점수가 많이 커지는 건데, 이런 현상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각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를 씁니다.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대동소이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다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제가 국어하고 수학하고 선택 과목 점수 산정하는 방식을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일반 선택으로 전부 있던 9개의 사회 과목 중에 많은 양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탐구 영역에서 과학 탐구는 탐구 2들 전부 진로 선택이었죠. 그리고 내신 산출을 할 때 인문계열은 국수, 영사, 자연계열은 국수, 영, 과를 많이 봤는데 그 상위권은 전공을 보는 데도 많았지만요. 공통사회, 공통과학만 공통적으로 다 보는 학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언급해드렸지만 서울대가 올해부터 표준점수 원점수를 그대로 쓰죠. 내년부터는 탐구2가 필수가 아닙니다. 가산점으로 바뀌어요. 이런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99년 말 2000년대 초반처럼 지금의 국어와 수학처럼 탐구 영역도 공통과목을 묶어두고 선택 과목에 의해서 달라지는 형태. 그러니까 전국 모든 친구들이 하나의 표준 점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공정한 것 같아요. 학교마다 다른 산출 방식을 쓰는 것보다 지금은 원체 인문계열 친구들 성적이 낮다 보니까 국어 영어도 성적이 낮단 말이에요. 지금 확통 성적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국어 영어도 인문계열 성적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학습적으로 무너진 것에 대한 현상이 좀 심한데, 이걸 제대로 알고 자리 잡고 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보완이 좀 되고 나면 탐구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살짝 그런 예측을 좀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네이버에서 누가 질문해서 제가 얘 답을 달아주면서 했던 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전교생이 모두 100점이다. 그럼 몇 등급일까요?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모두 100점이다. 그러면 몇 등급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자, 다릅니다. 결과는 학교 내신은 그 중간석차 계산 방식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모두 점수가 똑같으면 다 1등이겠죠. 근데 100명 중에서 동점자 100명 중에서 한 명 1을 뺍니다. 1을 빼고 그걸 2로 나눠요. 그럼 49.5가 되겠죠. 1등에 49.5등이 더해지니까 50.5등. 그래서 한가운데다 보니까 난 5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어떤 과목이 모든 응시생이 다 동점이다. 그럼 전부 다 1등급입니다. 2등급부터 9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100명으로 치면은 23등까지, 100분의 87까지가 3등급이죠.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23명 모두 100점으로 점수가 똑같고 24등이 이제 95점이라고 가정하면 학교 시험은요, 위에서 말씀드린 중간 석차 계산 방법에 의해서 3등급이 됩니다. 3등급까지 묶였으니까 2등급 아닌가요? 그게 잘 보시면 그 계산 방법 그대로 쓰면 1등이죠. 동점자 23명 중에 1을 빼고 2로 나눕니다. 그럼 1 플러스 10은 12가 돼요. 자, 11등까지가 2등급이죠. 12등은 정확하게 3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모두 3등급이 돼요. 그리고 95점 받은 A 학생은 24등은 4등급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수능은 역시 100점 맞은 23명 모두 1등급입니다. 2등급, 3등급 등급 블랭크가 생기고요. 24등이 4등급인 건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점수지만 똑같은 동점자가 나오고 있지만 내신 방식과 수능 방식에 따라서 내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